안녕하세요. 22년 동안 경매 특수물건 전문가로 살고 있는 라울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면 1년에 몇 개씩은 혹은 1년에 한두 개씩은 보게 되실 현황과 호실의 일치가 되지 않는, 호실이 바뀌어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낙찰 이후의 처리 방법과 판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법리가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낙찰을 받고 처리를 했던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 타경 50675 인천에 있는 사건이었고, 이 호실을 한번 내려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공부상 103호와 101호임 건물 현황 도상 호별 위치와 출입문에 표시된 호별 위치가 상이한 임차인이 2명이나 지금 전입이 되고 배당 신청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대항력이 있는 것처럼 인수금액이 생기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에서는 인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현황 조사는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현황 조사서가 지금 2차례나 나와 있어요. 1차 조사 시에 현장 방문했던 거, 그리고 2차 현황 조사서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다고 나와 있고, 본권 관련 건축물 대항 101호랑 103호 검토 결과 보면 103호의 소유자가 본권 채무자와 동일임으로 고임으로 참고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임차인 윤미선은 현황상 103호를 점유하고 있고, 이순희는 현황상 101호를 점유 사용 중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로 또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게 또 생겨났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을, 사실 이건 특수물건 범주에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요, 어떤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되냐면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가 하는 강의 말고요, 기존에 경매에 대해서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모든 특수물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실제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이 어떻게 정해놨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끝난 다음에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해서 한번 볼게요. 사진을 한번 보면 매각 물건은 103호인데 현재 광화문에는 101호라고 돼 있고 103호라고 돼 있는 데는 실제는 101호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매각을 받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출입구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입구로 들어가서 출입구를 등지고 오른쪽이 10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입구를 볼게요. 여기가 출입구예요. 계단이 있고 출입구로 들어가서 오른쪽은 현황 출입문에 101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매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 보면 101호로 되어 있는데 전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입은 당연히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여기에 안 올려놨네요. 제가 이 물건과 반대쪽에 있는 101호, 출입문에 103호라고 되어 있는, 방화문이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매각을 받으실 수 있는 건 현황 건축물 현황 도상에 요 부분을 매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물건의 매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앞으로 물건을 지금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 물건은 이런 관계로 입찰자 수가 그닥 많진 않았습니다. 2003년 4월 4일 입찰을 했으나 생각외로 낙찰가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0.4격 했다고 생각하면 다행이고, 여기에 보면 자 248-4 율곡타운 103호, 그리고 그 다음 달인 한 달 후에 5월 3일에 매각되는 101호 물건이 사건 번호를 다르게 다시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0점을 잡은 후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자는 3명 뿐이었고, 이 3명 뿐이었을 때는 생각보다 꼭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입찰가를 전기보다도 더 썼죠. 해결할 자신이 있으니까 해결했던 거고, 여기도 보면 임차인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호에 이순위가 되어 있고 103호는 정광명이 점유하는 걸로 추정됨이라고 나와 있고, 호실이 바뀌어 있다는 걸 이것 또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내용 파악이 이미 끝나 있었고 한 달 전에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았었고, 딱 10년 전에 경매로 매각이 되었던 물건이에요. 이때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11명이 용찰을 했고 3,500만원의 낙찰을 받았던 물건인데, 10년 전과 지금은 인플레이션 차이도 있고, 사실은 이 율목동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니었지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고, 다른 물건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넉넉하게 4천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실이 바뀐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판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정부지법에서 같은 케이스로 판결이 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의정부지법에서 원고 승소돼서 진행이 됐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황 도서와 다른 기재된 호실에 살던 사람이 명도를 거절함으로써 건물 명동이 및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원고는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월 임료로 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호실을 잘못 들어가 있던 임차인은 월 80만원의 비율로, 이거는 이 당시에 감정가의 월 임료를 1%로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려워하실 부분이 없는 게, 명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 있으나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월세를 사실 80만원씩 임대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 처리를 하게 되면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러므로 조금 남들과는 경쟁을 덜 하고 저가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설명해 드립니다. 이 사건 번호는 엘박스에서 검색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 치시면 같은 사건 번호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을 우려한 관계로 이 사건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은 이 호실 같은 경우에는 5월 3일에 낙찰을 받고 10일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고, 대금 지급 기한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부은 이후에 명도 처리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101호와 103호가 같이 경매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고 101호와 103호에 잘못 임차한 임차인들에 대한 문제가 명도 소송으로 진행이 되느냐, 인도 명령으로 해결이 되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지금 상태에 101호를 낙찰받고 대문에 103호로 기재되어 있는 이 부분의 임차인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해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법이 생겼냐 하면, 여기에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광명의 새로운, 그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 윤미선이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미선이 여기 호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문에 기재되어 있는 103호로 기재가 되어서 101호에 살고 있었던 건데, 이 윤미선은 여기에 1,700만원 배당 신청을 해놨고, 같은 호실에 이순이라는 사람이 1,800만원을 보증금을 배당금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되게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이 혼자 단순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매 계장과 연락을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첫째,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윤미선을 정리를 하고 싶지는 않다. 배당금 없이 내보낼 생각은 아닌데, 옆에 호실 사건은,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경매 1개에서 진행을 했던 사건이고 103호는 경매 A26기에서 진행이 되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경매 계장이 아니었던 관계로 경매 1 계장과 얘기를 해서 경매 26개의 계장에게 연락을 취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26개의 계장은 낙찰자와 다시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낙찰자는 저희 측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경매 1개 계장에게 연락처를 좀 알아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쪽에서 연락처를 건네받아서, 이 사람도 저랑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무임승차예요. 그냥 두면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경매를 22년 동안 한 사람이고, 제가 더 귀찮더라도 해결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은 무임승차를 해서 명도 확인서를 양측에서 교환하고, 실제 현황과 호별의 위치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101호와 103호의 명도 확인서를 나눠 주었어요. 그러고 실제 점유하고 있던 윤미선에게 배당금을 받게 처리를 해놨으니 건물을 명도를 하고 명도 확인서와 낙찰자 인감을 받아가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 물건은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기초적으로 명도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본안 소송의 제기를 통해 일처리를 해결해야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셔야 되고, 이게 연쇄 도미노와 똑같습니다. 내가 낙찰받고 명도를 한 호실에 잘못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연쇄적으로, 이 경우 같으면 제가 101호를 받았으나 103호와 호실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이 사람에게 명도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소를 승소로 끝낸 후에 이 사람을 강제 집행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실제 임차를 해야 되는
103호로 다시 넘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물론 낙찰자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이렇게 쳐보시면 도봉구 권익위에서 건축물 대장을 정정하라 라고 이렇게 신문기사가 난 적도 있고 2019년에는 인천 남동구 주소 바뀐 빌라의 민원을 해결을 하는데 이 민원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할 게 아니라 관공서에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편안하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낙찰받고 명도해서 수리를 하고 임대를 하거나 단기 차익을 위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법률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자, 오늘의 이 법률적이고 명도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물건을 왜 받았고 명도 이후에 어떤 일을 했고 수리를 어떻게 했고 이건 임대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재개발지로 넘어가면서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재개발지 지정이 끝났습니다. 낙찰 받고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 빌라에 대해서 선제 투자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호실 박혀서 머리가 아픈 다세대 주택이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잘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더 깊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판서를 하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영상을 남기는 건 여기까지 할 테니까 궁금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